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가락이 절단돼 서둘러 접합해야 하는데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천안의 한 의사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확진자의 손가락을 지켰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만들기. 오늘은 코로나라고 나까지 외면하면 어떡하냐며 골든타임을 지킨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70대 A 할머니는 지난 2일 기계에 약지 손가락이 끼어 거의 절단되는 화를 당했습니다. 급히 인근 전문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과 입원 환자까지 감염된다면 아예 병원이 폐쇄된다며 거절한 겁니다. 다급해진 가족들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나서는 병원이 없어 피를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걔도 이제 빨리 이거부터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자 충청남도가 지역의사회에 절박한 사연을 알렸고 천안의 한 병원장이 환자가 있어 의사가 있다는 신념으로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용 방호복을 마련하고 소방서는 음압 캐리어에 할머니를 실어 수술실로 옮기는 입체적인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손만 꺼내 접합을 하는 기지를 발휘해 별탈 없이 무사히 수술도 마쳤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 절단에 설상가상 코로나 확진으로 끔찍한 시간을 보낸 할머니는 한마음으로 도와준 온정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들한테도 고맙고 너무 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해줘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어두운 단면에도 환자를 먼저 생각한 의술과 묵묵히 도움에 나선 손길이 있어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하루 사이 27,1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선 8,30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17만 8,552명으로 시 인구의 12.4%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5,565명, 아산 2,515명, 당진 1,507명 등 역대 가장 많은 16,2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은 2,5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교육부가 별도의 허가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미국의 어학교육원과 기숙사 등 부동산 7건을 취득한 서산 한서대와 대학운영법인 함주학원을 고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에 따르면 한서대와 함주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어학교육원 등을 허가 없이 사들이고 2015년엔 총장 가족 명의로 된 미국 현지 법인의 운영비와 공사비, 건물 매입비 등 58억 원을 장기 대여 처리하면서도 별도의 회계 자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서대가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항공기를 총장의 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여하는 등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자 1명을 해임 조치하고 경고와 시정,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폭력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더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무려 6억 원을 갈취한 고교 동창생 등 일당 10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나 미성년자를 피해자들에게 접근시켜 돈을 뜯어냈는데 상대가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범행을 벌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고급 SUV 차량에서 내린 20대 일당이 한 남성을 둘러쌉니다. 사장님은 죗값을 받으셔야 돼요. 네, 사장님 얼마나 보내드려요? 300이면 사장님이 죗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상 속 남성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자 20대 일당이 남성을 쫓아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 한 겁니다. 돈 안 주면 경찰에 자기들이 신고할 테니까 어떻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할래 아니면은 말래 뭐 이런 식이었죠.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음주운전 등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낸 26살 A씨 등 일당 10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선후배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함께 가담한 공범 여성 중에는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비롯해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범 여성을 피해자들에게 접근시켜 음주 후 성관계 등을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등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이었지만 피해자 가운데는 이들 일당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챈 금액이 지난 5년간 6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으면 상당히 이제 본인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찰에 신고를 못해서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억여 원을 회수하는 한편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정체가 이어지다 또다시 오중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6분쯤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당진 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87km 지점에서 승합 차량이 앞서가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 50살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6분쯤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 연쇄 추돌로 25살 B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아산시 염치읍의 한 스티로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 등 2천여 제곱미터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9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보관된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며 피해가 커졌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3대 세제도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어붙었던 지역의 주택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집값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만질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 내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전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6대 광역시 최고인 30%에 육박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좀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공급이 완화되면서 주택 시장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세제 완화 공약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 유예, 1주택자 취득세율 인하 등이 골자입니다. 세부담 완화 기대감으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또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면 집값은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따른 하락폭 축소 또는 상승 전환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강국 재건을 공약했던 만큼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원자력 연구원과 카이스트 등 원전 연구 기반과 많은 산업체들이 있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위축됐던 원자력 산업계와 연구계는 무너진 생태계 복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지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 폐기를 통한 원전 강국의 재건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원전 관련주가 반등하는 등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움츠러들었던 원자력 연구 중심 대덕특구에서도 대선 이후 달라진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60년 넘게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망가진 인재 육성 시스템을 바로 세움으로써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술적 진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이제 그런 원자력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에 따른 기술 개발을 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사용 후 해결류 처리 같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오늘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이장우, 정용기 전 국회의원과 장동혁 전 시당위원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박상래 시당 부위원장 등이 등록을 마쳐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일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등 각 지역별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가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숨긴 채 상담사로 소개하고 A씨가 입교한 지 5, 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었음을 밝히는 등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 등 5,3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3,700여 명, 운수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1,600여 명으로 충남도 긴급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자체 예비비 41억 원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부여구는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서산시가 해미 벚꽃 축제 취소를 결정해 3년 연속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는 안전을 위해 축제는 취소했지만 해미천은 개방해 시민들이 벚꽃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전형 아이돌봄 사업인 2022 거점 온돌방이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거점 온돌방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7곳보다 2배 많은 15개 시설로 확대됐으며 동구와 서구 각각 4곳, 유성구 3곳, 중구와 대덕구 각각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점 온돌방엔 연간 1,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부모님 신청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대전 아이 웹 등을 이용하면 시설 현황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이 부정 유통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시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온통대전을 받는 행위와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온통대전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대전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에 나서고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고교생 A군을 포함한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중단 청구 소송이 정부의 잠정 철회 방침에 따라 소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14일 A군 등은 대전시가 고시를 통해 공고한 12세에서 18세 방역 패스 확대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장을 냈으나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을 잠정적으로 거둔 만큼 재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누리집을 접속하면 코로나19 누리집의 우측 상단을 통해 선별진료소 혼잡도가 노출돼 한눈에 신속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 상황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을 파악하는 지능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대기 상황을 즉시 원활, 보통, 혼잡, 대혼잡으로 세분화했습니다.